11월의 마지막 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숨을 죽이고 베이징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으려는 수많은 눈동자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계바늘이 자정을 넘어가도록 그들이 기다리던 숫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멈춰선 듯한 기이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산 오류나 행정적인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중국 당국이 내린 보이지 않는 명령, 이른바 데이터 블랙아웃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와 블룸버그 통신은 이 기이한 현상을 두고 중국 경제가 맞이한 새로운 국면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정보 코퍼레이션과 차이나 인덱스 아카데미는 중국 내 상위 100대 개발사의 월간 주택 판매 실적을 발표하는 가장 권위 있는 민간 데이터 기관입니다. 이들이 내놓는 수치는 중국 공식 통계국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는 중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필수적인 진단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관 모두 11월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수치를 대외에 공개하지 말라는 비공식적인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은폐는 중국 경제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미 지난 10월 자료에서 중국 부동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2%나 급감하며 1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1월 데이터가 이보다 더 충격적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가 자신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숨기기 위해 진료 기록부를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이 참담한 성적표가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지우면 위기도 사라질 것이라는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정보를 차단하고 통계를 숨긴다고 해서 이미 텅 비어버린 아파트 단지와 멈춰버린 크레인이 다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인위적인 정보 통제는 투자자들에게 더 큰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감추려 한다는 것은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 정책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어진 부동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수많은 부양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공식적인 통계 대신 그 이면에 숨겨진 징후들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판매량 감소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국유 기업들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데이터 블랙아웃이라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도미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 경제를 지탱하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데이터 블랙아웃이라는 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온 파열음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중국 부동산 업계의 모범생으로 불리던 완커였습니다. 헝다나 비구 이위안 같은 민영 기업들이 무분별한 확장을 하다 무너졌을 때만 해도 시장은 이를 개별 기업의 방만 경영 탓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커는 달랐습니다. 국유 기업인 선전 메트로가 최대 주주로 버티고 있는 완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철옹성과도 같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뒤에 있는 한 완커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불안한 중국 시장을 지탱하던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완커가 채권단에게 보낸 긴급 요청서는 이 방어선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오는 15일 만기가 돌아오는 20억 위안 한화로 약 4,150억 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 만기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국유 기업의 지배를 받는 우량 개발사가 돈이 없어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넘어 중국 경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는 사건입니다. 시장에서는 완커가 무너진다면 중국 내에 안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시진핑 정부의 금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국영은행과 지방정부를 동원해 부실해진 부동산 시장을 근근히 떠받쳐왔습니다.
하지만 완커의 구조 요청은 이제 정부조차도 거대해진 부실 규모를 감당할 여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암묵적인 지급 보증을 믿고 국유기업에 투자해왔지만 이제 그 보증 수표가 부도 처리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완커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수면 아래에는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을 비롯한 수많은 국영기업들이 갚을 길 없는 빚더미 위에 앉아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중국 정부가 경제적 레버리지를 통제할 능력을 상실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커와 같은 거대 기업이 흔들린다는 것은 부동산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은행들은 부실 채권에 대한 공포로 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며 이는 다시 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당국이 11월에 부동산 데이터를 황급히 감춘 이유는 명백해졌습니다. 숫자가 공개되는 순간 완커 사태와 맞물려 시장의 패닉셀링을 불러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과 귀를 막는 것으로 시간을 벌어보려 하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완커 사태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업의 부실이 아니라 중국 경제 시스템 전체가 빚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모래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위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넘어 국가 재정과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전방위적인 경제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 경제학자 중 한 명인 칭다오 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샤오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뼈아픈 경고를 던졌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성장을 위해 또다시 빚을 내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독을 마셔 갈증을 해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채가 이미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차입은 결국 이자 비용 상승을 불러오고 이는 사회복지와 공공투자를 갉아먹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성장 엔진은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는 3%대로 주저앉고 2030년에는 2%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두 자릿수 성장을 호령하던 중국 경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6% 수준의 성장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의 덫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 정부에게 있어 이러한 성장률 둔화는 체제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동력이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중국 경제를 견인해온 수출과 투자가 동시에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식 관세 장벽과 서방 세계의 견제는 수출 주도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대한 역풍이 되고 있으며 내수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공공투자는 제자리 걸음을 한 반면 민간 부문 투자는 오히려 5%나 급감했습니다.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지갑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루샤오슈의 경고처럼 부채 누적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차입 비용을 높여 결국 위기를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자니 이미 한계에 다다른 부채 폭탄이 터질까 두렵고 그렇다고 긴축을 하자니 경제가 즉사할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성장 목표를 조정하고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이미 시장은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구조적인 개혁 없이 데이터를 숨기고 빚을 돌려막는 미봉책으로는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보다 더 혹독하고 긴 겨울의 입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시경제 지표의 붕괴는 곧장 일반 서민들의 삶을 덮치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가계자산의 무려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이 위기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인들에게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노후를 위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그들의 자산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니 자신이 가난해졌다고 느끼는 역자산 효과가 중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지갑을 닫은 것이 아니라 아예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내 집 마련의 꿈이 빚더미로 변했다는 절망감이 소비 심리를 꽁꽁 얼려버린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로부터의 구원의 손길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복지주의가 국민을 게으르게 만든다는 신념을 고수하며 대규모 현금 지원이나 복지 확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 고갈과 맞물려 국민들은 각자 도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탕핑, 즉 바닥에 드러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17%가 넘는 청년 실업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중국의 미래가 병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아픈 지표입니다. 결국 중국 당국이 선택한 데이터 블랙아웃은 통계라는 거울을 깨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거울을 깬다고 해서 흉측하게 일그러진 경제의 민낯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계를 숨기면 숨길수록 시장의 공포와 불신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차라리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단행했다면 희망의 불씨라도 살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덮고 문제를 뒤로 미루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는 오로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중국 국민들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끈 것은 단지 11월의 부동산 데이터라는 불빛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의 신뢰이자 투자자들의 믿음이며 14억 인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불빛마저 꺼트린 것입니다. 어둠은 진실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결코 없앨 수는 없습니다. 화려했던 성장의 불빛이 꺼진 자리에는 이제 갚을 길 없는 빚더미와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만든 이 거대한 침묵의 감옥 안에서 중국 경제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블랙아웃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